아빠의 짐 가방이 현관에 놓여 있는 걸 보자마자 나는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꺼냈다. 그 칼로 새엄마의 화장품 가방을 찢어 발겼고 그녀의 비싼 립스틱이 바닥에 쏟아지며 빨간 얼룩이 번졌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신혼여행 티켓을 손에 쥐고 불태우는 상상을 하며. 그날 아침 아빠와 새엄마는 웃으며 집을 나섰다. 미나야, 일주일만 잘 지내. 삼촌 집에서 기다려. 아빠의 목소리가 가볍게 들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들이 떠난 지 10분 만에 나는 아빠의 은행 앱에 로그인했다. 비밀번호는 엄마가 돌아가신 날짜였다. 그걸 아는 건 나뿐이었다. 서울의 이 좁은 아파트에서 나는 18살이 되던 해에 모든 게 변했다.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빠는 2년 만에 새 여자를 데려왔다. 그녀는 30대 중반, 화려한 미모에 직장도 좋고 나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 척했다. 미나 씨, 우리 가족이 되자. 그녀의 미소가 가식적이었다. 나는 그 미소를 증오했다. 왜냐하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나를 밀어내는 야심이었다. 그들의 결혼식 날,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혼자 울었다. 아빠는 이해해줘, 미나야. 새 출발이야, 라고 했지만 그건 나를 버리는 출발이었다. 이제 그들은 발리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을 테지. 백사장에서 칵테일 마시며. 나는 여기 혼자 남아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준비를 했다. 먼저 새엄마의 직장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컴퓨터 스킬이 유용했다. 그녀의 상사에게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팀장님의 비리 증거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은 내가 조작한 문서였다. 그녀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가짜 증거. 물론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 다음은 아빠의 사업. 아빠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최근 큰 계약을 따냈다. 나는 아빠의 파트너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딸입니다. 아빠가 건강 문제로 계약을 재고해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불안해했다. 곧 아빠의 전화가 올 테지만 이미 늦을 거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아빠의 이기심, 새엄마의 야망. 그걸 무너뜨려야 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의 방식이야.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새엄마의 직장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메일이 퍼진 모양이었다. 그녀의 전화가 왔다. 미나야, 너 뭐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웃었다. 이제 아빠 차례였다. 아빠의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장님 지시로 오늘 미팅 취소해주세요. 아빠는 지금 비행기 아닐 테니 확인 못할 거다. 미팅이 취소되면 계약이 위태로워진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새엄마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았다. 익명으로. 결혼 축하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어때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친 결과였다. 그녀는 이혼녀였고 그 이유가 돈 문제였다. 이 모든 게 내 계획의 일부였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아빠를 사랑했으니까? 어린 시절, 아빠는 나의 영웅이었다. 엄마와 함께 공원에서 놀아주던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은 변했다. 새엄마 때문에. 왜 나를 버렸어?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저녁 삼촌 집으로 가는 대신 집에 머물렀다. 삼촌은 아빠의 형제, 나를 돌봐주기로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혼자 있어야 했다.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새엄마의 옷장을 열고 그녀의 옷을 찢었다. 아니, 그건 너무 유치했다. 대신 그녀의 일기를 찾았다. 그녀가 아빠를 만난 지 얼마 안 돼 쓴 일기. 미나가 문제야. 그 애를 어떻게 할까? 그 문장을 읽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는 그 일기를 스캔해서 아빠의 친구들에게 보냈다. 아빠의 새 부인이 이런 사람이에요. 첨부. 이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날 거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밤늦게 아빠의 전화가 왔다. 미나야,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빠, 여행 즐기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이 밝았다. 내 복수가 시작됐다. 신혼여행 둘째 날, 그들의 호텔방에서 소란이 일어났을 거다. 새엄마의 상사가 전화해서 비리 의혹을 물었을 테고, 아빠는 미팅 취소 소식을 들었을 테지. 나는 집에서 그 광경을 상상하며 커피를 마셨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학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새엄마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그녀는 대학 때 장학금을 부정 수령한 적이 있었다. 그 기록을 찾아 익명 제보 사이트에 올렸다. 이 사람이 팀장으로 적합한가요? 첨부된 증거는 완벽했다. 그녀의 커리어가 무너질 거다. 아빠의 사업 파트너와 통화했다. 아빠가 사기 의혹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거짓이었지만 증거처럼 보이는 문서를 보냈다. 아빠의 서명을 위조했다. 내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엄마, 이게 정의야. 그날 오후, 새엄마의 메시지가 왔다. 너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새엄마의 일기 봤어요. 나를 어떻게 할 거래요? 첨부된 사진. 아빠의 답이 왔다. 미나야, 오해야. 돌아와서 설명할게. 오해. 웃기지도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오해의 산물이었다. 아빠가 엄마를 잊고 새 여자를 선택한 게 오해인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 엄마의 유품을 꺼냈다. 목걸이, 그걸 목에 걸고 거울을 봤다. 나는 강해질 거야.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저녁에 친구를 만났다. 유일한 친구, 지은이. 미나야,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족 문제야 라고만 했다. 지은이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나를 봤다. 도와줄까? 아니, 혼자 할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그들의 항공편을 확인했다. 아직 발리에 있었다. 나는 여행사에 전화했다. 예약 취소해주세요. 김 사장님 지시입니다. 그들은 확인 없이 취소했다. 이제 그들은 호텔에서 쫓겨날 거다. 돈 문제로. 다음 날 아침 아빠의 전화가 폭주했다. 미나야, 호텔에서 쫓겨났어.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나는 자빠가 나를 버렸으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입으로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 새엄마가 전화를 빼앗았다. 이 미친년아, 당장 그만해. 그녀의 비명이 들렸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엄마의 사진을 안고 울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계속해야 했다. 그날 오후, 새엄마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을 거다. 내 제보 때문이었다. 아빠의 사업도 흔들렸다. 파트너가 계약을 철회했다. 나는 뉴스를 봤다. 서울의 경제 뉴스에 아빠 회사 이름이 나왔다. 의혹 제기. 집안이 조용했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내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허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쓰디썼다. 이제 끝내야 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더 가야 했다. 저녁에 삼촌이 왔다. 미나야,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 무슨 일이니? 삼촌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다. 삼촌은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잖아 화하자.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밤늦게 나는 새엄마의 과거 연인에게 연락했다. 그녀가 다시 결혼했어요. 당신을 속였어요. 증거를 보냈다. 이제 그녀의 삶이 엉망이 될 거다. 아빠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게 내 손에서 시작됐다. 서울의 이 도시에서 나는 괴물이 됐다. 하지만 그 괴물은 상처받은 아이였다. 신혼여행 넷째 날,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 호텔 비용을 못 내서 쫓겨났고 회사 문제로 급히 귀국했다. 나는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기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엄마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차분하게 앉아 그들을 봤다. 어서 오세요. 여행 어땠어요? 아빠가 다가왔다. 왜 그랬어? 회사, 계약, 다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일어났다. 아빠가 엄마를 버렸으니까? 나를 버렸으니까.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새엄마가 끼어들었다. 너 미친 애야? 해고됐어. 내 인생 끝났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당신 인생.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길기를 던졌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아빠가 중재하려 했다. 미나야, 앉아, 화하자.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아빠가 먼저 말했다. 미안해. 엄마 일 후에 나 외로웠어. 새엄마가 울었다. 미나 씨, 나도 노력했어. 하지만 너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웃었다. 노력. 나를 밀어내는 게 노력인가? 그날 밤,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아빠의 고백. 엄마를 잊지 않았어. 하지만 살아야 했어. 새엄마의 이야기. 나도 이혼 후 힘들었어. 미나를 미워한 적 없어. 하지만 그녀의 일기가 증거였다. 거짓말, 나는 말했다. 다음 날, 아빠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뉴스에 나왔다. 나는 방에 갇혀 그걸 봤다. 내 탓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이게 원한 거야? 나는 속으로 물었다. 친구 지은이가 왔다. 미나야, 뉴스 봤어. 너 때문이야? 나는 고백했다. 모든 걸 지은이가 충격받았다. 왜? 복수로 행복해. 나는 울었다. 아니. 더 아파. 지은이가 안아줬다. 멈춰. 가족이잖아. 그날 오후, 새엄마가 나를 찾았다. 미나야, 화하자.
우리는 공원으로 갔다. 서울의 한강공원. 그녀가 말했다. 나 잘못했어. 미나를 무시했어. 미안해. 그녀의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왜 아빠를 선택했어? 물었다. 그녀의 대답. 사랑하니까. 하지만 미나도 가족이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복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미나야, 파트너가 철회 취소했어. 내가 한 짓 알았어. 그의 눈이 실망으로 가득했다. 왜? 나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가 나를 버렸으니까? 엄마처럼 아빠가 안아줬다. 미안해. 사랑해. 그 순간 내 가슴에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엄마의 과거 연인이 연락 왔다. 그녀를 용서해. 내가 보낸 메시지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실수했지만 그의 말이 나를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엄마의 사진을 봤다. 엄마, 뭐라고 할까? 엄마의 미소가 대답처럼 느껴졌다. 용서. 그날 밤 가족 회의. 아빠가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 새엄마가 고개 숙였다. 미나야, 용서해줄래? 나는 망설였다. 노력해봐요. 복수가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서울의 밤이 밝았다. 내 삶이 변했다. 복수 후 한 달,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아빠는 회사 회복에 매달렸고, 새엄마는 새 직장을 찾았다. 나는 학교에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매일 엄마를 생각했다. 지은이와 산책하며 말했다. 후회해. 지은이가 늦지 않았어. 화해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새엄마를 찾았다. 커피 마실래요? 그녀가 놀랐다. 응. 우리는 부엌에서 이야기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이혼 이야기. 나도 아팠어. 그녀의 말이 공감됐다.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울었다. 고마워. 아빠가 들어왔다. 둘 다, 그는 웃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 저녁을 함께 먹었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다음 주, 아빠의 생일, 나는 케이크를 샀다. 축하해요. 새엄마가 노래 불렀다.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미나야. 하지만 과거가 떠올랐다. 복수 중 한 짓들. 아빠가 물었다. 미나야, 그때 왜? 나는 솔직히 말했다.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아빠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했다. 새엄마와 쇼핑 갔다. 그녀가 옷을 골라줬다. 이게 어울려.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변화가 시작됐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행복해? 응,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복수가 준 교훈. 분노는 파괴한다. 한강에서 산책했다. 바람이 불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속으로 말했다. 새엄마가 전화 왔다. 저녁 뭐 먹을까? 가족 같았다. 아빠의 회사 파티. 나도 초대됐다. 새엄마가 미나 덕분에 회복됐어. 말했다. 나는 부끄러웠다. 미안해요. 그날 밤 꿈을 꿨다. 엄마가 나타났다. 잘했어. 미나야. 깨어나 눈물 흘렸다. 용서의 힘을 느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아빠, 새엄마,
나 바다를 보며 웃었다. 가족이야,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가시가 남았다. 새엄마의 과거. 나는 물었다. 왜 일기 나양 썼어요? 그녀가 두려웠어. 미나가 나를 싫어할까 봐에 솔직했다. 화해의 길 어렵지만 걸었다. 서울의 일상이 밝아졌다. 반년 후 나는 대학에 입학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했다. 미나야, 내 덕분에 강해졌어. 새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다. 화이팅. 학교 생활.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과거를 잊지 않았다. 지은이와 이야기했다. 이제 행복해? 응, 진짜. 집에서 저녁. 아빠가 새엄마 임신했어 말했다. 충격. 동생, 새엄마가 미나야, 괜찮아, 물었다. 나는 축하해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임신 소식 후 집안이 활기찼다. 나는 도왔다. 병원 동행. 아기 이름 뭐 할까? 새엄마가 물었다. 엄마 이름처럼 내가 제안했다. 그녀가 울었다. 고마워. 아빠와 산책. 미나야, 내가 자랑스러워. 그의 말이 따뜻했다. 아빠도. 동생이 태어났다. 병원에서. 작은 아기. 미나 누나야, 얘 새엄마가 말했다. 나는 안아봤다.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완성. 집으로 돌아와 나는 엄마 사진에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 커졌어.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졸업했다. 아빠의 회사에서 인턴. 새엄마가 잘할 거야의 격려했다. 동생이 누나 불렀다. 복수의 상처가 아물었다. 용서가 치유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몇 년 후 나는 독립했다. 내 아파트. 하지만 주말마다 집에 갔다. 아빠, 새엄마, 동생. 미나 왔어. 동생의 목소리가 밝았다. 아빠가 늙었다. 미나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그의 말이 감격적이었다. 새엄마가 우리 딸 불렀다. 이제 그녀를 엄마라 느꼈다. 엄마의 길, 묘지에서. 가족 모두. 엄마, 우리 행복해. 내가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평화. 삶의 교훈. 복수는 파괴, 용서는 건설. 나는 강해졌다. 서울의 하늘 아래 내 이야기가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